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까? 갇혀 있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까? 아니면 갇혀 있는 걸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재혼한 지 2년 차. 새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밖에서는요. 집안에만 들어오면 그 다정함은 마치 스위치처럼 꺼졌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설계였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아파트 단지 산책로. 은희 씨 65. 손에는 장바구니,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성민. 67, 전직 공무원 출신.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항상 온화했습니다. 첫 만남은 성당 독거노인 봉사 모임이었습니다. 성민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죠.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은희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7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은희 씨는 혼자 끼니를 때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달랐습니다. 문자를 자주 보냈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혼자 드시지 말고 저랑 같이 먹어요. 그렇게 6개월을 만나고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선 축하해줬습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사람 생겨서 다행이다. 혼자 사는 것보단 훨씬 낫지. 은희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첫 3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민은 집안일을 도왔고 함께 장을 봤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민의 다정함은 집 밖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성당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선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제가 다 챙깁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참 좋은 남편 만나셨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당에서 또 헛소리했어? 사람들이 뭐래? 당신 친구들이랑 왜 자꾸 만나려 해? 집에 있으면 되잖아. 동창 모임? 그런 거 나이 들어서까지 해야 해?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에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은 명령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의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연락이 없네. 바쁘신가? 다음에 봐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민은 은희 씨가 밖에 나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그리고 은희 씨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라도 늦으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왜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그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감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은희 씨는 약속을 아예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완전 사람 바뀌었네. 우리보다 남편이 더 좋은가 봐. 아니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집에서 성민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왜 없어? 친구 만나고 있어요. 미리 말했잖아요. 그래. 언제 들어와? 1시간 후에요. 전화를 끊었지만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뭐 먹을 건데? 준비해 놨어요. 그럼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친구가 눈치를 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남편이 혼자 있기 싫어해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은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 갇혀 있는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 씨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은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성민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밖에서의 다정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 그 순간부터 은희 씨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과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 날짜, 시간, 성민이 한 말과 행동. 3월 12일 오후 2시. 친구 만난다고 하니 왜 자꾸 나가냐고 물음. 3월 18일 저녁 7시. 통화 기록 확인하려 함. 누구랑 통화했냐고 추궁. 3월 25일 오전 11시. 성당 봉사 모임 참석하려 하니 피곤하니까 쉬라고 만류.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치를 모아놓고 보니 은희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학대 아닌가? 성민은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희 씨를 천천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정한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고 집에서는 은희 씨의 모든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은희 씨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남편이 때리진 않는데 저를 감시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다 체크하고. 얼마나 오래 그러셨어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람들은 남편이 저한테 잘해준다고만 생각해요. 상담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 씨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준비요? 통장, 신분증, 중요한 서류들 따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상황을 알리세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연금 일부를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성민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에서 다정한 남편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당 봉사 모임에서 한 여자가 은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수척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은희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 저 전에 가정폭력 상담 자원봉사 했었어요. 언니 표정이 그때 봤던 분들이랑 비슷해요.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맞은 적은 없어요. 맞는 게 폭력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말에 은희 씨는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밖에서와 집에서가 얼마나 다른지, 그 여자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희 씨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탈출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 달 후 그 탈출구를 열게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민이 은희 씨의 공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야? 은희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기예요. 일기. 여기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성민은 공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나를 감시했어? 이걸 왜 적어?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어? 당신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성민은 공책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신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남편을 이렇게 기록해? 은희 씨는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은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성민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뭐, 진짜? 네, 진짜예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탈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갈 곳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주소 보낼게요. 30분 안에 와요. 은희 씨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희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은희 씨가 도착한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탈출구 언니가 임대해둔 쉼터 같은 공간이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급하게 나오셨으니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은희 씨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습니다. 성민의 코 고는 소리도 눈치 보는 것도 없는 공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았을 때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냐는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왜 혼자 나갔냐는 추궁도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성민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성민은 은희 씨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은희 씨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응. 좀 복잡했어. 지금은 괜찮아.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해. 은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전혀 몰랐어. 밖에서는 완전 다정한 남편처럼 보였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사람들 앞에서만 연기하는 거. 친구들은 은희 씨를 응원했습니다. 잘 나온 거야.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병 걸려. 이제 우리랑 자주 만나. 외롭지 않게 해줄게. 은희 씨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한 달이 지나자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집에 와. 은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은희 씨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희야, 나야. 문 열어. 은희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하시고 보내주세요. 은희야. 은희 씨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성민은 1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 씨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랑스러워서였습니다. 나 해냈어. 문 열지 않았어. 2개월이 지나자 은희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물감을 섞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민도 과거도 두려움도 오직 캔버스와 색깔만 남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색감이 참 좋으세요. 계속 그리시면 실력 많이 늘 거예요. 은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됐어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은희 씨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나를 치유하고 있는 거야. 3개월째 은희 씨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민이 서명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싶었으면 나가.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은희 씨는 그 메모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그녀는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이제 진짜 자유야. 이혼 후 6개월. 은희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걸음걸이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요즘 완전 밝아졌다. 옛날 내 모습 돌아온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어느 날 은희 씨는 오랜만에 성당에 갔습니다. 성민과 함께 다니던 그곳.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못 나왔어요. 성민 씨는요? 요즘 안 보이던데. 은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말에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사실 그분이랑 계실 때 많이 걱정했어요. 네. 은희 씨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 은희 씨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이후 은희 씨는 성당 봉사 모임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사람들은 은희 씨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은희 씨, 요즘 적극적이 되셨네요? 네.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혜, 69,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정혜는 은희 씨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재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비슷해요. 밖에서만 좋은 남편,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며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 참지 못하고 나왔냐고. 맞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은희 씨.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참으면서 살아야 해요? 은희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도 같이 듣고 요가 수업도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정혜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다시 만날 생각 있어요? 만나요? 누구를요? 남자요. 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저도요. 근데 가끔 외롭진 않아요? 외로울 때도 있죠. 근데 외로운 것보다 감시당하는 게 더 싫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낫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외로운 건 정말 끔찍하죠.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 씨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은희 씨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수채화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행사였죠. 은희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 3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구들, 성당 사람들, 문화센터 수강생들, 정혜도 왔습니다. 은희 씨,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그림 그리면서 많이 치유됐어요. 한 관람객이 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은희 씨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지킨 선택이요. 의미 있는 제목이네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은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 행복해.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식물들은 조용히 자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희 씨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상담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도움을 요청했던 그곳. 여보세요. 1년 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아,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다시 연락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 이혼했고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시거든요. 어르신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킨 분은 드물어요.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 정말 잘했구나. 며칠 후 은희 씨는 성당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나이 들어 맞이한 자유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정혜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해줘야 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은희 씨는 용기를 내어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성당 소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재혼 후 이혼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2년 전 다정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밖에서는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감시당했고 고립되었고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지키기로. 은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성민과의 만남, 서서히 드러난 통제, 기록했던 공책, 떠나기로 한 결심, 그리고 지금의 삶.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제가 어디 가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싶어 해요. 얼마나 오래 그러셨어요? 3년요. 은희 씨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그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가 안 나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한 걸음 떼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강연 후 은희 씨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일단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말과 행동.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세요. 떠날 준비를 천천히 하세요. 급할 필요 없어요. 몇 달 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 씨, 저 이혼했어요. 진짜요?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은희 씨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어느 날 은희 씨는 우연히 성민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성민은 은희 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은희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후회해. 당신한테 잘못했어. 은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덕분에 나를 찾았으니까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네.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날 저녁 은희 씨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에 파란 하늘을 칠했습니다. 구름도 새도 없는 맑은 하늘.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나를 지킨 용기. 그림을 다 그리고 은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용기였어. 이제 나는 자유야.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